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잠들기 전에 생각했던 대로 미국 증시가 평소보다 큰 폭으로 하락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주가가 오르길래 주식시장은 역시 예측하면 안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는 제 예측대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제가 잘 맞춘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오늘은 미국 증시가 뭐가 됐건 한 번은 꺾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 이유는 공포 탐욕 지수였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영상에서 탐욕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고 말씀드렸고 어제 탐욕 지수가 65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최근 1년간 이 지수가 60대 중반으로 넘어가면 한 번은 꼭 폭락을 했습니다. 대부분 큰 폭으로 폭락하면서 10에서 20대까지 떨어지면서 극도의 공포 구간까지 하락했었죠. 그런 식으로 작년 한 해 주가는 지속적으로 폭락했습니다. 오늘은 전해드릴 소식이 엄청나게 많으니 빠르게 간단하게 시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처럼 다우존스는 가장 많이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1.81%, 나스닥은 그나마 강한 모습을 보여 하락의 폭을 마이너스 1.24%로 낮췄고 S&P 500은 마이너스 1.56%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어지러운 시장이었습니다. 증시의 움직임은 단조로웠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발표된 하루였어요. 아침장은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호재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와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전월 대비 그리고 시장의 예측치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7월 달에 발표된 수치를 최고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써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장은 점점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시사할 것들이 많았던 날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와 함께 다른 소매 판매 지수와 레드북, 미국 산업생산지수, 마지막으로 베이지북까지도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월간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1.1%나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확실히 좋은 모습은 아닌 것이 12월에는 연말이다 보니 소비자들의 소비가 다른 어떤 달보다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소매 판매가 11월 달보다 더 줄어들었다는 것은 확실히 소비자들의 소비 활동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와 함께 발표된 미국의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도 2주 연속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경제 지표는 미국의 산업 생산 지표입니다. 산업 생산 지표도 앞선 경제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재작년 중순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시장이 불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동차 생산은 1%, 광업 생산 지수는 0.9%가 떨어지고 전체적인 산업 생산 지수는 전월 대비 0.7%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연준에서 베이지북이 발표되었습니다. 베이지북을 통해 연준은 대부분의 지역이 앞으로 몇 달간 성장세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보고서 이후에 이번 보고서까지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말하며 특히나 뉴욕에서 제조업 부분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주택시장의 냉각으로 인해 대출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중저소득층의 소비활동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경제가 냉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나온 거의 모든 지표들이 경기 침체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연은 총재 둘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인 로레타 매스터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시작했다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좀 열받는데요? 하지만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여전히 너무 적게 긴축하는 데서 오는 위험이 더 크다고 언급하면서 올해 말까지 5.25%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더 열받게 하네요. 자, 근데 그 다음으로는 그것보다 더 열받게 하는 강경 매파가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제임스 블라드입니다. 현재 시장은 다음 금리 상승을 25bp로 거의 확정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또 말하길 금리 인상을 하려면 지금보다 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75bp, 50bp씩 인상하면서 선제적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이 좋은 효과를 보였다고 마찬가지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열받게 하네요. 연준이 전망한 최종금리 수준에 가까워지기 전에 금리 인상을 멈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50bp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올해 최고 금리를 5.5%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짜증납니다, 진짜. 그런데 시장은 이 둘의 말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이제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죠. 작년까지는 투표권을 행사하여 이 둘의 발언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이제는 투표권이 없고 더더욱이나 이들이 빠진 자리를 메꾼 사람들이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발언이 별다른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장이 현재 25bp와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을 반반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닌 25bp 금리 인상을 95% 정도로 확실시하고 있는 것도 이 둘의 발언이 힘을 받지 못하는 큰 원인이 됩니다. 오늘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경제 지표들만 생각해 볼까요? 생산자 물가 지표도 상당히 낮게 나와 인플레이션도 잡혀가는 중이고 그 외의 경제 지표들은 미국의 경제가 냉각되어 가고 있다고 하니 소비가 약해지고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닐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이런 경제적인 악재에 대한 소식은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올해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경제 지표를 제쳐두고 여는 총재들의 발언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투표권은 없어도 작년에 투표권 행사했던 여는 총재 2명이 또 매파적인 발언을 했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이 있다면 증시는 하루 종일 양전, 음전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연속 7일이나 올랐고 나스닥 기준으로 연속 7거래일이나 올랐고 S&P 500은 현재 4,000포인트 선이 저항선 역할을 해주는 지점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만도 한 상황이 맞고요. 그리고 오늘 하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늘 하락에는 큰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저 포함 많은 유튜버들이나 뉴스에서 매일매일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래서 미국 증시가 올랐다, 저래서 미국 증시가 내렸다 하지만 오늘의 하락의 이유는 이겁니다. 내릴 때가 됐으니 내리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주식시장은 어차피 기관과 큰 손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 것 뿐입니다. 주식시장은 그들만의 리그나 다름없는 곳이고 그들이 상어라면 우리 개미들은 상어에 붙어있는 빨판 상어, 아니 그 빨판 상어에 붙어있는 기생충 정도나 될까요? 상어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움직이면 돈을 버는 것이고 틀리게 움직이면 돈을 잃는 것입니다. 단 중단기적인 움직임에 한해서는요. 저는 기생충 정도 되는 개미로서 예측하면서 시장과 맞서지 않고 그냥 우상향이라는 큰 물줄기, 상어를 따라서 흘러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미가 시장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